4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원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총리가 구제 금융이 필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독일이 1.03%, 프랑스가 0.62%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이 4.12 총선에서 총 300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은 5석, 기타 무소속 3석 순이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누리당에 뒤지며 여소 야대 상황을 조성하지 못해 전국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린 알코아가 예상치보다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여기에 연준이 공개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선거로 인해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글로벌 재료들이 참 많죠. 또 오늘은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도 예정돼 있는데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고 오늘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대박 전략 플랜A 왕설량 연구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 뉴욕 3대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일단 뭐 다 좋게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세 개 지수가 모두 다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뭐 6거래일 만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다는 데 가장 큰 이렇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날에 이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린 이제 알코아가 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이 모든 지수들을 다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이제 발표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좀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또 하면서 이 훈풍을 좀 줬습니다. 증시에 상승에 좀 훈풍을 줬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0.7% 상승을 보였고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가 500 지수가 이 0.74% 그리고 나스닥도 0.84% 이렇게 각각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면은 역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도 드렸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6거래일 만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진짜 이제 반등을 이제 비로소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대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반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재료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체크해 보시자.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지 여부에 한번 체크해 보시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날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좀 다소 좀 실망적이었습니다. 이 지난달 미국의 수입자 물가 지수가 유가와 그리고 산업용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 가지고 1.3%나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안 좋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3월에 정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5.3%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은 그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좋은 점도 이제 좀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 유로존 재정 위기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좀 훈풍을 줬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 총리가 또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이제 축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크게 힘을 좀 보여줬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장에서도 큰 폭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03% 그리고 영국이 0.7% 그리고 프랑스가 0.62%나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먼저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이 전 거래일에서 외국인이 막판까지 좀 강도 높게 좀 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819억 정도 이렇게 매도 추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장 막판까지 계속 매도를 보였던 것은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21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까지 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험에서 지금 2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에서 21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모에서 24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지금 기금에서만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금에서 200억 정도 가까운 그런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 밑에서는 계속 매수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2000포인트에서는 지지 여부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고 하면 신규 진입자들 같이 해가지고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과연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궁금한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에서 오늘 장에서 그 전 거래일에서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좀 매수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460억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38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1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고 아모레퍼시픽을 100억 정도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93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모비스를 좀 많이 이렇게 매수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그렇게 좀 매수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좀 매수를 보였다는 점 그런 점도 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00억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모두 다 이제 음식료품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석유를 476억 매수를 보였고 LG화학을 327억 그리고 삼성전자를 210억 삼성화재를 125억 그리고 GS를 99억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에서 가장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817억, 그리고 현대차를 193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159억, 그리고 SK텔레콤을 130억, 그리고 S오일을 118억을 매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게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에서 매도 추이를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IT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시그널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80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200억 가까이 198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유아가 192억,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34억, 그리고 신한지주가 133억 이렇게 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봤을 때 현대모비스를 가장 이렇게 매도를 많이 보였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이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또 반대로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한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형식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등 이런 자동차 업종이 좀 아직까지는 기관에서는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39억, 그리고 SM을 37억,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을 8억, 그리고 코미팜을 8억 7천만 원, 그리고 GS 홈쇼핑을 8억 정도 가까운 그런 자금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을 36억, 팅커웨이를 19억, 그리고 슈프리마를 13억, 그리고 심텍을 13억, 그리고 유메이드를 11억 이렇게 좀 매수를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한번 매수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100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불안하다. 여기서도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벤트 데이죠. 선거 이후 공약에 따른 업종별 등락도 있을 테고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데다 북한발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하루 쉬었는데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해외발 그런 변수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로 인해 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역시 그 총선 그 당일날에 그 전날에 이 미국장에서는 한 1.7%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 어제 장에서는 0.7% 상승을 보였지만 일단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할 그런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좀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이 하향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만기일 베이시스가 현 선물 가격 그 가격의 차이가 지금 합성 선물 그리고 환율 등 전제 조건이 대량 자금 이탈을 좀 불러올 그런 조건에 이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매도 우위가 나타나더라도 좀 제한적인 그런 수준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우위가 나타나더라도 그런 부분 제한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는 늘 2,000포인트에서 매수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좀 매수를 만약에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관의 매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해가지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관이 매수를 안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급락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관에서 매수를 보인다고 하면은 지지 내지는 상승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자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 좀 출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우위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보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각종 테마주들의 투자를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테마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SNS 관련된 테마주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재료가 이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재료로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재료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은 좀 안 좋다.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 보유하시는 분들도 좀 매도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선 이후 좀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재료들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 들어봤는데
있는데 왕설량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네.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딱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복지 관련된 복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외에 다른 업종군 같은 경우는 큰 그런 상승과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선과 연관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쪽으로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은 클 수는 있어도 이 업종별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 복지 관련된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많이 좀 상승과 좀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많은 업종들이 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조심해야겠지만 업종별로 본다면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장 전에 수익 높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추천받고 있는데요. 샘플러스에서는 저희 증권 전문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투표는 하셨나요? 예? 투표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예, 투표하셨고요. 예. 어제 전일 종목 추천받았던 삼성물산 AS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물산부터 AS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 속에서 삼성물산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에 좀 흔들림 없이, 뭐 이제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7만 5천 원 가격선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그 가격선만 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중장기 관점을 좀 보유를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개월 전에 강한 상승, 21선, 20MA죠. 20MA를 강하게 돌파하고, 5MA와 20MA가,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긴 관점에서 동종목을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하락 구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흔들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이 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예. 뭐 관련 그런 부분 오늘 아마 대부분 뭐 그런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그 종목 저도 이제 그러한 총선 테마주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이 추천드리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뭐 리스크 부분을 상당히 좀 감안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인물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인물 관련해서 뭐 문재인 관련이나 박근혜 관련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어떤 트레이딩에 어떤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차라리 이제 그러한 정책 관련한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한다면 그런 쪽은 좀 길게 보자면 저는 그러한 쪽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이제
저는 복지 관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 쪽에 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그런 헬스케어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PACS라는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즉 이제 환자가 어떤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을 이제 의료진, 의사가 있는 그 PC에 전송을 해서 거기 손쉽게 뭐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아주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런 PACS라는 그 솔루션의 어떤 도입률을 보면 국내에서 한 70% 정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50%, 40% 정도 수준이고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가 20% 미만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10개 이상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30여 개국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지연이 되었던 중동 부분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다시 지금 속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매출의 어떤 안정성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미래 성장의 가능성이라든가 또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동사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 그리고 해외 매출처의 또 다변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동사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현재 이제 뭐 어제 최근에 기사도 나왔었죠. 노인 요양병원 협회와의 어떤 MOU 체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과도 조금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손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구간을 좀 말씀드리면 1,500원에서 11,50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돌파가 된다면 2차 목표가는 16,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짚어주시죠, 짧게. 예, 최근에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성장성 부분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좀 테마주의 흐름과도 약간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좀 했는데 그제죠 강한 반등이 나왔죠. 거래량도 수반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좀 유입이 되는 부분, 바로 동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ICK-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또 이것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시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단 금통위 금리 결정과 또 옵션 만기일이 또 겹쳐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 있는 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이런 리스크, 오늘 또 존재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좀 지켜보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제 돌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악재가 아닌 만큼 또 미리 시장은 충분히 이 악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 좀 흔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확보된 물량으로 좀 시장을 역이용해보자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자, ICK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절가를 제가 3,250원까지 좀 낮추어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에 대한 관점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이제 성용광전 투자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광전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돌발 악재로 인해서 하한가를 좀 보여주었지만서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이제 하한가가 좀 풀리고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동일합니다. 2,000원 전후의 가격대가 들어온다면은 우선은 좀 피하고 보는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790원 수준까지 일단 장중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하였지만서도 아직까지는 2,000원 가격대까지는 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좀 있더라도 좀 더 반등권에 오면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좀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네, 슈프리마요. 이제 동사는 이제 국내 대표로 지문 인식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무인 경비 시스템 1위 업체인 S1, 또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에서도 지문 인식 모듈과 또 라이브 스캐너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타사와 다르게 높은 기술력과 또 영업력을 가진 회사인데요. 국내와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도 계속해서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어제죠. 어제 이제 국내 총선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대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또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도 줄줄이 총선도 있고요.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이런 영업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국내 또 국외에서 투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매출 성장에는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차트상으로도 현재 자리에 있는 좀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꾹꾹 좀 눌러주는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 역시 강한 흐름으로 좀 보여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자, 이번 총선에서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혜는 계속해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슈프리마 오늘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수가는 이제 전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3,500원부터 한 13,800원, 요 자리에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이렇게 좀 짧게 잡아서 좀 접근하는 대응 의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웅진에너지를 좀 AS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엊그저께 지수의 하락으로 11선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보고요. 대신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홀딩하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여유롭게 중기로 좀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7,000원에서 6,600원 사이까지는 언제든지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로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 관심과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SNS 테마주 예. 1호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어제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예. 이제 남은 대선과 각 정당 내 또 대선 후보 운동으로 SNS 관련주들의 또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제 또 투표율이 조금 낮았던 부분하고 예. 젊은 지지층들의 집결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대선 때까지 SN 선거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총선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야심차게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예, 총선이 끝나면서 또 SNS 관련주, 또 정치인 테마주 조금은 민감한데요. 지금 예. 주가가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도 총선 많지 전에, 않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총선 전에 이제 아무래도 좀 기대의 심리가 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예. 가격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SNS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도 어떤 이제 특정 정당이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젊은 친구들이 조금은 더 SNS 활동을 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예.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매수가는 어제 다우지수가 좀 반등을 했지만 예. 조금 개파락 출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요. 한 2,6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2,400원 정도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000원 잡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선거 이후 첫날이니까 종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먼저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네. 날 제가 한국 패키지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예, 저번 장 시작하자마자 좀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매수가 밑에 지금 1,2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에 걸렸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부터 약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요. 그래도 1,180원을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자르고 또 딴 종목으로 갈아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가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 오늘 또 만기일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염두에 두셔서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휴스틸이 일단 우리나라 국내 3위의 관광업체입니다. 관광업체고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가격적인 좋은 매수가 근처까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일단 업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21,700원에서 22,000원 사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400원으로 짧은 상승 파동을 즐기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또 예. 5일 이평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일 회복 언제로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21선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5일선까지는 금방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인 만큼 예. 네, 이상우 전문위원님 총선을 기점으로 어떤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좀 중심적으로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거를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예. SNS 관련주로 생각을 해서 요건 어차피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예. 제가 조금 짤막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예. SNS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거가 끝난 상황이죠. 선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좀 더 남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파동을 역전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총선 결과로 나타났듯이 일단은 박근혜 테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시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에 세 번째 언덕이죠. 세 번째 언덕을 향해서 또 한 번의 상승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테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라는 특징으로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추세를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문바람은 조금 약하게 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자.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 자료적으로는 일단은 박근혜 테마 관련주 쪽이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 직후인 만큼 두 분의 전문가가 또 SNS 관련해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더 탄탄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12일 목요일 개장전 30여 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 대응 전략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청송천남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 총선과 관련해서 이 테마주가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대표님, 이런 테마주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예, 박민혜 의원님 어제 선거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주권 행사하고 왔습니다. 아, 예, 저도 비가 오는데, 네. 저희 우리 강서 그 구민회관에 굉장히 언덕에 있어요. 우장산에 예. 있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선거했는데, 선거하고 나서 굉장히 열통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거를 어제 보면서 선거와 주식 투자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선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블루칩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뻥주당이 가장 실수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잡놈들을 좀 추천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이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언론도 아주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그 뻥주당이 실패 요인이 제가 볼 때는 그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법을 많이 어긴 잡놈들을 많이 추천해가지고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국법을 어기고 북한에 일찍 간 사람, 북한에 간 사람들 위주로 추천한 민주당이 굉장히 그 비례대표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그래서 잡주를 추천한 민주당이 비례대표와 일단 그 공천에서 잡주를 추천한 그 민주당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나라당이 조화가 찍은 것보다는 한나라당이 헌누리당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비례 공천에서 굉장히 블루칩들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이 뭐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비례 공천에서 뻥주당은 잡주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래도 블루칩을 추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비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4년 후 선거에는 우리 전 국민이 이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표자를 비례대표에 꼭 넣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의 한 1번에 선거 이 비례대표에 주식 전문가를 한 명 영입했으면 개미들과 같이 하는 주식 전문가를 영입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잡놈을 많이 추천했어요. 잡주를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말하면 이번 선거를 보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잡주 믿지 마세요. 잡주 절대 선거 관련 주식들 추천하는 놈도 잡놈, 사는 놈도 잡놈, 그 주식을 입에 오르는 놈도 잡놈입니다. 여러분 1등주를 사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61일평입니다. 61일평에서 주가가 어떻게 이탈할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61일평이 꼭지에서는 흡입력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땐 오늘 주가가 어제도 이제 굉장히 십자형을 보이면서 상하 향방을 많이 움직인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또 10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면은 또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갈등하는 그런 국면을 일단 십자형 캔들이 계속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식이나 선물이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주식들이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주가는 일단 25% 빠지면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절매 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잡놈들이 좋아하는 잡주가 반등한다면은 이게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장 자체는 일단 구름 안에 들어갑니다. 주가가 구름 밖에 있으면 탄력이지만 구름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주식은 무거워지고 항시 시가에 간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지난 화요일도 시가하고 종가가 똑같았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가가 간락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가를 보시고 시가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꼼꼼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이 호락호락하니까 굉장히 짧은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 동향을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날 그저께 그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어제는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혼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 볼륨저 밴드를 보면 기준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은 주가가 급락 나오는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그널을 보면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그널이 지금 5에 있는데 0까지 갈 때 주가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물론 뭐 상승 트렌드는 아니지만 극한다고 급락 트렌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시그널이 지금 현재 사정된 아직까지는 급락의 여유는 있다. 결론은 60일 이평에서 주가는 계속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60일 이평이 멀리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한 것은 아무리 대선 테마고 박근혜 누나 테마고 무슨 뭐 문재인 테마고 다 필요 없다. 영원한 테마는 오늘 이번에 선거도 보여주지만 잡주를 추천하는 데는 무조건 진다. 특히 투자자들을 물먹이는 잡주는 절대 필요 없다. 오직 누구를 믿을 수 없이 내 자신만 믿는 우량주에 접근하는 그런 모양을 가져셔야 된다. 특히 우량주사가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버텨야 된다. 지금은 모든 주식이 빠지는 자리다. 그래서 절대 손절매치지 마시고 테마주에 접근하지 마시고 테마주 추천하는 놈, 테마주 같이 입에 오르는 친구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테마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 잡놈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앉지를 말면서 오직 우량주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또 우량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큰 이벤트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변동수 좀 크진 않을까요? 예, 옵션 만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콜 옵션이나 푼 옵션이나 요즘 요즘 개인들이 워낙 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사이 한 15년 동안 개인들 돈은 이제 뭐 그 사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호구돈이었죠. 개인들 돈을 계속 뺐었는데 요즘 개인들이 워낙 이제 치고 빠지기를 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한테 지금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옵션은 이제 개인들은 못하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누차 말하는 ELW 옵션은 개인들이 이제 국정감사에도 나왔죠. 90% 이상 깡통 나니까 이제 뭐 하지 마라 제가 누차 했는데 물론 옵션이 이제 막판에 그 양매도 투자하는 거는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옵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주의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해가지고 해치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양쪽 매도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큰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0일 대평에서는 십자형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십자형 모양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의 영향은 오늘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왼수덩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밉다 해도 삼성전자를 미워할 수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칩인데 거의 이번 선거도 그래요. 이제 블루칩 위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모양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서 있음으로써 다른 주식이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130만 안 빠지고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6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 안 빠지고 종합주가 지수 60포인트 빠졌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120포인트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전체적으로 보면 120% 한 6% 빠지면 주식으로 빠지면 한 18%에서 20% 개별 종목들이 종목들이 다 빠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 주식이 20% 빠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20% 빠지는 주식, 아이고 내 주식 너무 많이 빠졌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0포인트 빠진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물론 박근혜 주가 뭐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그 밤에는 나머지 주식 빠지는 건데 절대 이런 주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은 아주 나쁜 주식이다. 여러분 보셨죠? 뻥주당이 잡놈들 추천해가 5분에 패배한 것. 뻥주당이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 이번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거를 잡놈들 추천해가지고 잡주 추천해가지고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걸 보듯이 선거도 그렇고 선거도 이기고 지고 이분법이지만 주식도 따고 뺏기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주와 잡놈을 멀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우량주로 접근하셔야 된다. 지금 우량주 굉장히 가격대가 좋습니다. 굉장히 만만해요. 가격대가 좋으니까 우량주 저점에 혹시 돈이 있다면 우량주 저점에 사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를 하더라도 불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뭐 빚내 가지고 오브이자 내가 살 그런 메리트는 절대 아닙니다. 오브이자 내 가지고 살 그런 가격대는 절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가 단기 반등에서 오는 짧은 그 먹이지 큰 먹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 갖고 있는 돈이 있다면 소량 매수 후에 불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린 주식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물타기가 박살난 뻥주당 한번 보십시오. 수영기라 가지고 수영 깎은 할배 어째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시 잡놈들하고 멀리하지 말고 잡놈들 멀리 해가지고 우량주를 하는 그런 현명한 새 실천이 여러분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수는 제가 볼 때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장입니다.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추천하신 유통주 중에서 이마트 흐름이 좋은데 이마트 불타기는 가능한가요? 예, 불타기는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 코너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